낭독 44일차. 예술은 지식에 놓친 사람의 마음을 전해준다. 교인 미견의취 필불락학 차교지 가무.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의지와 취향을 알지 못하면 학문을 즐기지 못한다. 이때에는 잠시 노래와 춤을 가르쳐야 한다. 이정전서. 시와 음악은 공자의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공자는 민간에 떠돌던 시가를 모아 시경을 편찬하고 제자들과 아들에게도 공부하기를 권했다. 공자 자신도 시를 외우고 다니면서 인용하기를 좋아했다. 논어를 보면 공자가 시와 음악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거듭해서 나온다. 위정에 나오는 시경에 실려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 사무사일 것이다가 대표적인 구절이다. 공자는 시에서 사사로움이 없는 올바른 뜻을 최고의 가치로 봤다. 또한 그는 음악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는데 공자 자신도 음악을 즐겼다. 수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공자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했고 뒤이어 자신이 화답했다. 일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주거니 받거니 노래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다. 근엄한 공자가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자에게 노래는 일상이었다. 공자는 학문의 완성에 시와 음악과 같은 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늘날 지식 공부만 강조하는 세태에서 반드시 새겨야 할 지점이다. 악기에 실려있는 글이 상세하게 그 이유를 밝혀준다. 예와 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날 수 없다. 음악을 이뤄서 마음을 다스리면 조화롭고 곧고 자유롭고 신실한 마음이 솟아난다. 조화롭고 곧고 자유롭고 신실한 마음이 생겨나면 즐겁고 즐거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그것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면 신령스럽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실하고 신실하면 노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다. 음악을 이룸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음악은 조화의 예술로서 즐거움을 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수양했고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면서 천하를 다스렸다. 예문의 글은 정의가 했던 말로 학문의 가르침에서 음악과 춤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당시 음악이란 시에 가락을 붙인 형태였다. 이정전서에는 위의 글에 이어서 이렇게 실려 있다. 고대의 시 300편은 모두 옛사람이 지은 것이다. 관수와 함께 시는 집안을 바로잡는 시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방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국가에도 사용해 날마다 사람들이 듣게 했다. 이들 시는 그 말이 간략하면서도 심오해 지금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 못한다. 나는 따로 시를 지어 쇠소응대,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해 응대하는 것의 예절을 간략히 정리해 동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노래하도록 하니 이렇게 하면 마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집설에서 진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관수는 주남 국풍이니 시경의 맨 앞머리다. 관수 등의 시는 규중에서 가르쳤으니 바로 집안을 바로잡는 기초다. 그러므로 상하간에 함께 통용되었다. 쇠소응대 등 기본적인 일을 운문으로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읊고 노래하게 하면 공부의 뜻과 목적을 잘 알게 되어 배움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즐기는 자를 당할 수 없다는데 어찌 예술을 무시하겠는가? 아직 지식과 식견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론이나 도리를 말해주는 것은 효과를 보기 힘든 교육 방식이다. 잘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적용해서 실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래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게 외우도록 한 것이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면
입과 몸을 쓰기에 쉽게 외울 수 있고 몇 번을 거듭하면 자연히 몸에 익어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 뜻을 서서히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요즘 하는 말로 재미와 공부를 겸한 에듀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다. 다산도 역시 시와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먼저 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초이승 의순에게 주는 말에 실려 있다. 시라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뜻이 저속하면 억지로 청고한 말을 해도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뜻이 편협하고 비루하면 억지로 통달한 말을 해도 일의 형편에 절실하지 못하다. 시를 배움에 있어서 그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썩은 땅에서 맑은 샘물을 걸러내려는 것 같고 냄새나는 가죽나무에서 향기를 구하는 것 같아서 평생 노력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인, 하늘과 사람과 성명,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알고 인심과 도심의 나님을 살펴서 찌꺼기를 걸러 맑음과 참됨이 발현되게 하면 된다. 시에는 반드시 바른 뜻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자의 말과 상통한다. 아무리 멋진 말로 꾸며도 올바른 뜻이 없으면 세상을 밝히는 진실과 참된 아름다움은 얻을 수 없다. 또한 다사는 원무에서 춤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춤이란 이루어진 것을 상징한다. 선조의 공이 이루어지고 덕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미 춤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을 상징한다. 성공을 상징하는 악이 있어 왕의 업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효도와 공경의 마음도 일어날 것이다. 춤을 하찮게 평가할 수 없다. 다사는 춤을 선조들의 공적을 기리고 사람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봤다. 사람의 근본이란 반드시 배워야 하지만 어려운 이치나 도리를 말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당연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춤과 노래를 활용해 쉽고 흥겹게 익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바로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음악과 춤은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조화의 이치를 깨닫고 체득하게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공부의 목적을 지식의 주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식 몇 조각이 아니라 평생을 갖고 갈 수 있는 감수성이다. 감수성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섬세함을 얻는다. 감성이론의 창시자인 데니얼 골먼은 감성 능력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자가 강조했던 인의 실천 덕목인 춤과 서의 정신과도 같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동과 서라는 공간, 옛날과 오늘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이다. 그 첫걸음은 아이들에게 예술을 권하는 것이다. 진실은 아름다움을 위해 꾸며지곤 하니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를 때에는 담백해야 한다.